그냥 이미 거북목이거든. 그렇잖아. 효과를 봤다? 개구라고요? 지금은 광고 아님. 나랑 별개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주입니다. 오늘은 이 내 본판에서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예뻐지는 방법 그냥 유튜브에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정석대로라면 나의 추구미 찾기, 내 취향 찾기, 뭐 돈을 투자하고 내 부족한 부분 성형하기 뭐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 대학생이야. 시간도 없고 추구미가 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뭐가 있는지도 대체 모르겠고 취향이 확고한 편도 아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절세 미인까지 바라지도 않아. 실의 여자 정도까지 가보자 이 느낌으로다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매력을 최대한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초 of 기초. 첫 번째, 피부 관리입니다. 솔직히 감사하게도 부모님께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피부가 좋았었어요. 네, 좋았었어요. 근데 여름방학 하고 나서부터 잠을 제대로 자본 날이 손에 꼽고요. 어제도 새벽 3시까지 일하다 잤고요. 업무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피부가 개쉬시 됐어요. 이렇게 피부가 중요한지 몰랐었어요. 아무튼 피부를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정말 갖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중에서 좋았던 것들, 우선 첫 번째, 수분 충전. 붉게 올라오려고 하는 여드름 아닌 여드름 새끼들 있잖아요. 좀 속드름스트? 그 친구들은 유수분 밸런스가 망가져서 그런 거거든요. 알로에가 답이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요 그린그린 알로에 97% 수딩젤. 같이 사용하는 게 그냥 쿠팡에서 구매한 마스크팩 화장솜. 얘는 막 그렇게까지 추천은 아니고 싼 마이로 사는 거고, 모든 알로에든 다 상관없어. 그냥 알로에 함유량이 높은 알로에 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반 수분 마스크팩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알로에 팩을 만들어서 수분을 충전하는 게 훨씬 더 잘 가라앉습니다. 그냥 일반 화장솜이 아니라 좀 커요. 얘를 물에 적시면 아주 쫙 늘어나요. 꽉 짜는 게 아니라 물기 좀 낭낭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알로에를 담뿍, 정말 담뿍 발라야 돼요. 약간 흘러내리기 직전으로 담뿍 발라주고 위에 쫙 얹어줘서 한 15분 정도 있으면 됩니다. 3일 동안 꾸준히 하잖아요. 불구스름해진 여드름들이 살짝 가라앉고 오돌토돌한 여드름들이 들어가요. 정말 신기합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밤 해주고 있고요. 막 갑자기 피부 뒤집어졌을 때 알로에 개추천. 두 번째는 응급 스팟 케어템. 왕뾰루지가 났을 때의 방법 2개 섞어서 사용을 해줍니다. 넘버즈인 판토텐산 액티브업 드레싱 파우더랑 마데케어 연고입니다. 판토텐산 성분이 비타민 B5라고도 불리는데 알약으로도 많이 먹거든요, 사람들이. 피지를 조절해주고 피지 분비량을 억제시켜주는 효능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파우더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름에 쓰기 좋아요. 가루랑 연고를 섞어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 올려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럴 때뿐만 아니라 파우더여서 그냥 생얼로 외출할 때 선크림만 바르잖아요. 선크림이 좀 유분기가 좀 있잖아. 거기 위에 이렇게 살짝 노세범처럼 이렇게 발라주기도 해요. 지성이신 분들은 세럼 사용할 때 이거 약간 섞어서 발라주면 좀 더 산뜻하게 피부 케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클렌징. 좁쌀 여드름은 각질 제거를 매일 해줘서 모공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빨리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거는 조랭이라면 뭐 다들 아실 라시엘르 곡물 파우더 워시예요. 저는 이거 아침 세안할 때 매일 사용을 해주는데 전혀 자극적이지가 않아. 그냥 정말 간단하게 각질 제거를 할 수가 있고 피부결이 그냥 매끈해지세요. 그래서 요거 진짜 강추. 네 번째, 바디 관리. 여러분, 피부가 얼굴에만 있습니까? 전체가 다 피부예요. 근데 여름이라 또 우리가 짧은 옷을 입잖아. 여기 막 각질 뜨고 그래봐 좀 그렇잖아. 그래서 여름에도 바디로션을 바르는 게 좋은데, 이왕 바디로션을 바르는 거 향기가 나면 더 좋잖아요. 제가 한때 향기에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올영 세일 때 올영 매장 정말 많이 돌아다니면서 바디로션 이렇게 하나하나 다 테스트해가면서 향기 다 맡고 지속력도 혼자 테스트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얻어 걸린 게 레이비 산양류 바디로션. 인위적인 꽃향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는 조금 밀키함이 섞여서 괜찮고 아기 궁둥이 향이라고 할까나? 그리고 얘를 골랐던 이유가 지속력이 정말 좋아요. 외출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팔 여기, 특히 여기 꽁치 이렇게 발라주면은 외출하는 내내 살 냄새가 정말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좀 깔끔한 사람들은 향기도 깔끔하거든요. 자연스러운 썸녀에서 날 것 같은 그런 향기, 요거 추천합니다. 피부 관리 다음 두 번째는요, 얼굴형 관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얼굴형 관리는 제가 말했잖아요. 본연의 매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성형보다는 내 원초적인 얼굴 속근육을 이렇게 풀어줘서 림프를 풀어서 붓기를 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얼굴 살 관리랑 얼굴 붓기 관리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집 밖에 경락 마사지입니다. 제가 21살 때부터 유일하게 꾸준히 받았던 관리가 경락이거든요. 요 근래 2달 동안은 달리아 에스테틱 압구정점에서 작은 얼굴 관리를 받았는데 톤압이 정말 미쳤어요. 제가 마사지 러버로서 마사지를 최대 강도로 받는데 여기는
필요치 않는 부분을 세게 누르면 당연히 아프죠. 근데 여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시원한 부분을 꾹꾹 눌러주셔서 황홀해요. 달리아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L라인 관리랑 두피 관리 때문인데요. 편집을 매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거북목이거든요. 그래서 승모가 저절로 막 이렇게 우람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L라인 관리가 여기를 그냥 조져줍니다. 얼굴에만 경락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승모, 목 뒤, 등, 데콜테 관리라고 하죠. 여기를 싹 다 풀어주고 두피 관리가 기가 막혀요. 꼼꼼하게 야무지게 해주신달까나? 나는 세상에서 두피 관리가 이렇게 시원한지 처음 알았어요. 이 상체 전반을 다 관리를 해주니까 정말 확 매끈해지는 게 느껴지고요. 겉만 스륵 관리하는 느낌이 아니라 안쪽까지 관리하는 느낌? 그리고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이유가 피부 관리까지 같이 해주는 에스테틱 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막 스팀도 해주고 뭐 마사지 끝나면 모델링 팩 이건 당연히 기본인데 좀 뭐가 많이 났다 해주시면 압출도 해주시고요. 아, 거기서 압출 처음 받아봤잖아. 아니면 내가 너무 건조한 것 같다 하면은 뭐 수분 장벽 한 번 더 쫙 해주고 그냥 그날 컨디션에 따라 맞춤형으로 피부 관리를 해주세요. 발도 왔고요. 얼굴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 큰 용기를 내요. 영상 촬영을 조금 해달라고 중간중간에 관리받는 동안 제가 카메라를 들 수는 없으니까 지금 화장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우고 들어가야겠어. 확실히 뭔가 정돈된 느낌? 바로 얼굴을 만져서 약간 붓기는 한데 내일 아침에 이겁니다. 여기는 진짜 피부가 이렇게 달라져. 완전 보들보들. 솔직히 경락이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기는 한데 돈값을 확실히 한다. 제 비포 얼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막 보는데 야금야금 달라지더라고요. 얼굴 라인이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 이제 경락을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홈케어 기기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얼굴형 조지는 건 이거 두 개. 근데 너무 많이 봤죠? 물소뿔 괄사,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 왜 손이 자주 가냐? 가벼워요. 여러분 괄사는 그리고 손이 이렇게 쫙 감겨야 자주 쓰거든요. 두피를 그냥 이렇게 오전에 촬영이 있거나 하면은 아침 일어나서 두피 끝부분, 정수리, 이런 승모, 겨드랑이, 림프절 이렇게 다 풀어줍니다, 이걸로. 다른 디바이스는 손이 그렇게 자주 안 가는데 모드가 4개니까 버튼 찍찍찍찍 누르면서 계속 바꾸는데 저는 부스터 모드랑 더마샷 모드를 자주 사용하고 요즘 여름이라 모공이 좀 열리는 느낌이라 에어샷 모드까지 사용을 해줍니다. 그냥 유튜브 보면서 피부에 대고 그냥 윙윙윙윙 하면은 피부가 촥! 딱 한 번 사용하고 효과를 봤다? 걔 구라고요. 정말 꾸준히 사용을 해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디바이스 하나쯤 장만을 하면은 평생 사용하니까 뾰로롱. 그리고 얼굴형 관리인가? 도움이 되는 바로 이 민트색 볼인데요. 트라텍 릴리즈 마사지 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정말 시원한데요. 발바닥에 정말 많은 혈관과 신경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걸로 풀어주는 건데 그냥 바닥에다 대고 편집하면서 발바닥으로 이렇게 굴려주는 거예요. 돌기형 아니면 드르륵 거리는 그런 거 다 사용해봤는데 그냥 공이 최고야. 제일 아프고 이것저것 다 눌러줄 수 있어서 이런 발바닥 마사지 하나만으로도 종아리 붓기도 확 감소되고 온몸이 혈액순환 되는 느낌이에요. 세 번째 관리는 체중 조절입니다. 솔직히 관리에 체중 조절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으로 가보자 하는 다이어트보다는 활발히 잘 움직일 수 있는 딱 그 체중을 유지하는 것. 명절에 할머니 집을 갔는데 모든 식구들이 다 지호가 포동포동해졌다 하는 거예요. 고작 3-4kg밖에 안 쪘는데 주변에서 다 통통해졌다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때 몸무게가 50에서 51이었고 지금은 최근에 본가 가서 쟀을 때 47 점 몇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3-4kg만으로도 몸이 그냥 이래버려요. 저는 음식을 제한하면 안 되는 몸이에요. 바로 식욕이 터져버리는 몸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관리 조금씩 하면서 어라라 그냥 살이 빠졌네? 요 바이브가 저한테 맞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최근에 터득한 방법인데 러닝입니다. 제가 헬스를 꽤 오래 해왔는데 헬스를 2주 한 것과 러닝을 2주 한 것과 체중 유지가 확실히 달라요. 헬스를 하면 정말 건강, 힘이 넘치는 느낌이라면 러닝은 확 슬림해진달까나? 큰 목표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한 3일 정도는 그냥 산책
산책하다가 좀 산책이 익숙해지면은 살짝 달려보고 걷고 달리고 걷고 하다 보면은 페이스 조절이 점점 되면서 내가 계속해서 뛸 수 있는 거리도 점점 늘어나요. 그거 보는 재미도 있어. 그리고 팟캐스트 들으면서 아니면 노래 들으면서 계속 뛰면 되니까 만약에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지고 있다. 러닝 너무너무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충분한 물 섭취인데 제가 물 먹는 하마라서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인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물을 많이 마셔줌으로써 배출도 원활하게 되고 전 술 마실 때도 소주 한 잔에 물 한 컵 마시는 정도로 물을 정말 많이 마시는데 물을 못 마시는 조랭이들을 위해서 제가 광고를 했던 거기는 한데 보라톡스 광고하고 나서도 내돈내산으로 정말 쌓아두고 마시고 있거든요. 네, 쌓아두고 마시고 있어요. 이게 제가 달달한 음료를 못 마시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벌컥벌컥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맛이 세지가 않아서 물 대용으로 마시라고 애초에 나온 제품인데 하비플로라가 들어있어서 지방 배출에도 도움이 됐나? 안 마실 이유가 없어. 지금은 광고 아님, 나랑 별개임. 그냥 정말 내돈내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방학 때는 외식을 많이 해서 메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유지가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루에 2끼 정도 먹거든요. 2끼가 저한테 딱 적당한 것 같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아점을 한번 먹고요. 보통 간식을 아예 안 먹어요. 커피만 마시거나 정말 배고플 땐 단백질바 하나 먹고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먹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공복 시간이 한 15시간, 16시간은 되더라고요. 바쁘게 살 때 이렇게 먹다가 막 입 터져서 공복 시간이 더 짧아지면은 살이 갑자기 확 불더라고요. 공복 시간을 지키는 게 꽤 중요하구나를 느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아니어도 되니까 저녁이랑 아침 사이의 시간을 최대한 크게 벌려보자?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충분히 체중이 유지가 될 거예요. 네 번째, 머릿결 관리입니다. 깔끔한 이미지에는 머릿결도 한몫합니다. 제가 염색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머릿결이 왜 이렇게 좋아? 지우는 왜 머리가 안 상하는 거 같냐? 그런 말을 꽤 많이 들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극효율충이기 때문에 샤워 시간이 길어진다? 용납 못해요. 그래서 샴푸만 하고 나오고 린스랑 트리트먼트는 진짜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머리 말리기 전에 뿌리기 제품 아니면 오일 제품으로만 머리를 관리를 해요. 근데도 이 정도면 솔직히 선빵한 거 아닙니까? 노워시 트리트먼트로는 모레모 노워시 케라틴 앰플 트리트먼트 이거 사용을 해주고요. 미용사 선생님이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하라고 해서 모레모로 바꾼 거고 염색을 하기 전까지는 헤어플러스 제품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단백질 본드 모이스트 워터 에센스 머릿결 관리에 이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향기가 대박적이고 저랑 엄마는 진짜 헤어플러스 이거 칙칙이 뿌리기밖에 안 쓰거든요. 뿌리고 안 뿌리고의 차이가 정말 커요. 다섯 번째는 옷인데요. 제가 감히 조언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 이지호의 흑역사에 비해서 지금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이 나아진 정도의 범위에서만 조금 말씀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패턴, 무늬가 없는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옷들로 옷장을 먼저 채워보자. 기본템만 있어도 계속해서 돌려 입을 수 있고 다른 옷들과 매칭하기가 쉬워서 최소 2, 3년은 입어요. 예를 들어 그냥 무지티랑 가로 줄무늬 목폴라티 뭐 이런 게 있다면 둘 다 기본템 같지만 그래도 무지티를 먼저 사고 보자. 지금도 홍대병이 심하지만 옛날엔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타일이 확고한 옷들만 옷장으로 채우다 보니까 한 번 입으면 다시는 못 입게 되고 다른 옷이랑 레이어드를 못해요. 저 같은 실수를 다들 안 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무지티 그냥 이런 거 소개팅 때 내가 뭘 입을까? 라는 생각으로 옷을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옷핏을 영상으로 한번 촬영해봐라. 대신 거울샷 금지. 거울샷은 사기고요. 멀리서 전신을 한번 영상으로 촬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좋아하는 옷이 나랑 안 어울리고 이게 나랑 어울릴까 하는 게 내 핏이랑 촥 부실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구석 룩북을 하면서 점점 나한테 맞는 옷을 찾게 된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막 성인이 되었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비싼 옷 사지 말고 싼 보세옷 위주로 사자. 이 영상이 예뻐지는 법보다는 나의 매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의 취향을 이제 찾는 건데 어차피 지금도 제가 20대 초반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보세옷을 사는 거기도 한데 취향이 무조건 바뀌거든요. 그리고 유행도 무조건 바뀌어요. 그래서 브랜드 옷, 디자이너 옷보다는 그냥 보세옷 위주로 많이 사자. 아니요? 저는 취향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전 취향이 소나무거든요. 아니요, 바뀝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키치한 거 막 힙한 거에 빠졌었거든요. 난 이런 거 입을 거야 하고 그런 옷을 많이 샀다가 1년 입고 다 지금 다 처박템 됐거든요.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이 과정이라도 있어야 자기가 추구하는 분위기 정도까지는 깨달을 수 있답니다. 여섯 번째는 눈썹 관리입니다. 내가 화장을 해도 뭔가 깔끔하지가 않고 내 이미지가 너무 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하는 관리법인데요. 눈썹을 뽑거나 탈색을 한번 해보세요. 탈색약을 사서 탈색을 살짝만 해보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걸 약간 시도하기가 두렵다
하는 분들은 거의 베이지 컬러에 가까운 브로우 카라를 한번 사서 한번 발라봐주세요. 얼굴 좀 선해진 것 같네 싶을 때 탈색을 하시고, 탈색약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눈썹을 한 가닥씩 뽑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 바깥만 정리하잖아요. 바깥 말고 안쪽을 하나씩 뽑아가면서 멀리서 보고, 한 가닥 뽑고 멀리서 보고, 그리고 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썹이 연해지면 연해질수록 시선이 눈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여백이 생기니까 좀 더 깔끔해 보일 거예요. 지금 내 눈썹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깔인지 관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칠의 여자가 되는 마지막 7번째 방법은 바로 배움의 자세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내용이랑 살짝 결이 다르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의 매력적인 사람들은 특유의 좀 반짝반짝 빛나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다양한 요소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배움은 굳이 지식적인 게 아니어도 돼요. 뭐 예를 들면 남과 대화할 때 경청하기를 노력하는 것,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 요것 또한 배움의 자세가 될 수 있겠고요. 재테크를 모르면 그거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나간다거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학원을 등록한다거나, 어떤 걸 배우려고 하는 열정과 의지가 큰 몫을 하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인간이 죽을 때까지 뭐라도 하나씩 조금씩 배워가야 되는 생물? 뭐 아무튼 그런 거라서, 예를 들어 5년 만에 동창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냥 5년 전 그대로인 사람도 있겠지만 뭔가 어딘가 달라진, 좀 성숙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좋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성장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분위기 자체가 달라. 뭔가 조금 다르거든요. 솔직히 모두가 멋있는 어른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멋있는 어른이 꼭 모든 걸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만의 무언가가 있는 사람? 내가 잘하는 게 있는, 혹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남들보다 5% 정도 더 딥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의 깊이 자체도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히 나다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7의 여자가 되기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봤는데, 사실 나만의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쉬운 길이 있다면 쉬운 길을 택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했던 방법 중에서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분명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에게 자신만의 매력은 꼭 있으니까 각자의 예쁨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